안녕하십니까. 2020 배치쇼 쌍절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편상욱 장성철입니다. 윤태곤입니다.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 이제 20일 D-20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죠. 네. 자, 김종인 대표 김종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 대표, 김종인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금방 만나고 오셨다고요? 김종인 전 대표를? 너무 궁금해요. 예, 너무 궁금해요. 뭐라고 그러셨나요? 제가 사실 우리 우리 청취자인가? 우리 시청도 하시고 청취도 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직전에 원래 길 건너편에 있다 오거든요. CBS라고 그냥 하세요. 그냥. 네, 괜찮아요. CBS에 있다 오는데 네. 그 길 건너에서 제 코너 뒤에 오늘 김종인 대표가 네. 인터뷰를 하시게 돼가지고. 저기 CBS하고 자주 가시더라고. 김종인 대표는. 왜 그러죠? 기독교 신자신가? 그건 모르겠네. 네. 하여튼 네. 그래서 또 제가 좀 친분이 있고 해가지고 네. 잠깐 이제 인사 네. 나누고 또 고생하시게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고생은 허허. 네. 굉장히 흔쾌히 미래한국당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이렇게 나왔던데 처음에 좀 안 한다 한다 밀당 좀 하시더니 결국 하시네. 근데 제 느낌엔요. 그때 왜 그 태영호 후보 논란이 있었고 했을 때 마음이 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게 와전된 거 만약에 김 대표 성품상 할 마음이 없으면 내가 말 못할 말 했나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그렇지. 아니 그게 와전된 거고 그렇지. 그 사람을 내가 비판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기자가 말이야. 그렇지. 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유도신문 인터뷰가 아니었는데 그냥 그걸 써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좀 하고 싶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겠죠. 김종인 전 대표 부부하고 술도 한잔 하시고 그랬다며. 그 대선 끝나고 나서요. 어디 간데 우연찮게 계시더라고요. 네. 합석을 해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김무성 대표 보좌관 출신이다. 네.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안 된 거야 하면서 5분 동안. 김무성 대표의 문제가 왜 대통령이 안 된 거래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빨리 들어서 김무성 대표한테 얘기를 했으면 네.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대선 끝나고. 그런 게 아닐까. 공격과 수비가 안 돼. 하여튼 그랬더니 사모가 옆에 계시다가 그만 좀 하시구랴 그러니까 깨갱 하시더라고요. 금슬이 되게 좋고 사모님이 이제 정무적 감각이 되게 뛰어난 분이죠. 정무적 감각이 없더라도 그 와이프의 그만 좀 해 그런 말에 깨갱하지 않을 남자는 몇 명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도 비슷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선제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죠. 목숨을 어떻게 부지하고 계시지? 그리고 그때 술자리가 예. 술 잘 드시더라고요. 이게 좋으시잖아요 몸이. 그랬는데 진짜 부채가. 사모가 그만 드시구랴 그러니까 진짜 딱 놓더니 딱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말 잘 듣는 조용한 카리스마를 갖고 계셨어요. 부부 동반으로 많이 다니고 조용한 카리스마. 네. 저도 이제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저렇게 참 와이프하고 사이 좋게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점잖으신 양반이니까 그렇죠. 저한테 질문 좀 해주세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떨 것 같냐? 김종인 전 대표를 이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했어요. 이거는 정말 훨씬 정말 잘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본인 선거 치르면서 총선 지휘 못해요. 그렇죠. 두 개 다 한 번도 본인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다. 말과 행동에 자책골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책골이 이번 선거에 가장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경험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으로 치로 따지면 대한민국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 점에서 먼저 포인트를 주고요. 두 번째는 무게중심이 잡혔어요. 지금 보세요.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빠지면 결국 박형준 신세돈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냐고. 무게감이 확 낮잖아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신세돈? 그치. 뭐야? 신세돈이 누구야? 근데 거기 가운데 딱 김종인을 갖다 놓으니까 이게 양옆에 꾀돌이 박형준, 경제 신세돈 중심적으로 김종인 하니까 중심이 잡힌 거예요. 근데 김종인 전 대표는 이번에 어쨌든
저 비례대표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무런 보상이 없이 그냥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어쨌든 2016년 그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당성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박근혜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당연히 비판도 있는데 있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좀 귀 기울여 들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박형준이나 신세돈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말이에요 막 하는 거랑 김종인 대표가 한마디 툭 던지는 거랑 언론에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탈정파적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김종인 위원장이 되면은 분명히 통합당이 플러스인데 이게 막 김종인 대박 이렇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실수를 덜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또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 홍준표 후보가 황교안 대표 얼마 전에 한번 쏘아 붙였지 않습니까? 그 텔레비 나오지 말고 자기 선거나 열심히 해라. 당신은 안 나올수록 좋다. 안 나올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게 총량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통합당 분량 총량에서 이게 황 대표 부분이 좀 빠지고 또 황 대표가 이번에 저 인천 그 공천 때문에 뭐 모양이 별로 안 좋잖아요. 연수. 아니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되는 것에 걱정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나이예요. 연세가 뭐 80 넘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신체적인 이 나이에 나이가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정신적인 판단력도 될 수가 있고 몸이 피곤하면은 정말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 하시는 거 봤는데 아이고 너무나 멀쩡하시네. 아니 근데 그거는 인터뷰지만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선대위원회의를 주재를 하시고 각 지역에 가서 또 선거 유세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직접 연설을 하시나요? 직접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이 연설은 안 하는 이해찬 대표보다 연배가 10살이 훨씬 넘죠. 근데 건강을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말고 상대적인 거로 치면은 뭐 이해찬 대표보다는 김종인 대표의 건강이 더 좋아 보인다는 점. 이게 혹시 그 진보 쪽이신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근데 제가 핵심적인 거는 근데 이거예요. 김종인 플러스가 되긴 되겠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19 전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큰 흐름을 하기에는 늦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선거라는 게 결국 보이는 게 어떤 사람을 빼고 넣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이 민주당의 4년 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거는 뭐 이해찬 대표, 뭐 정청래 의원 이렇게 좀 강성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을 빼고 그렇죠. 뭐 새로운 사람들이 넣고 이거였는데 지금 한국 통합당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공천 다 끝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한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국 그 미래통합당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거는 플러스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수를 덜 할 거다. 그것만 해도 플러스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건 아니지. 한국 전국 정크랜 협회장님이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뭐라고요? 약은 약사에게, 선거는 김종인에게. 그리고 사실 저 가봤습니다 거기. 정크레 회장님 아까 저 어디 갔냐고 했는데 거기 가봤어요. 강원랜드 2번 가봤어요. 어디?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로 왜 갔어요? 거기 콘도 있어가지고 거기 날씨 좋죠. 아니요, 그거는 못했어요. 저 거기 술 먹으면은 금지시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거 거기서 못 해요? 못 들어가요. 저녁에 딱 술 한잔 먹고 이제 구경하러 갈까 그랬는데 음주 측정기가 있어요 거기. 그래요? 그래서 음주 측정해가지고 술 드셨네요? 못 들어갑니다. 저도 작년에 운전도 아닌데 왜 온 가족이 다 가는데 거기 워터파크도 되게 좋고요. 좋아요. 워터파크가 새 거예요. 시원하고. 생긴 거 중에 제일 신빙이래가지고 신빙. 신빙이 뭐 비속은 아니니까. 가족들이 놀러 가기에 좋아요. 좋습니다. 강원랜드는 뭐 갑자기 갑툭튀 강원랜드 넘어가고. 자, 총선 D-20 정치권의 공천이 드디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오늘하고 이제 내일까지 이제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하죠. 자, 이 두 당, 뭐 어쨌든 양당 구도로 갈 것 같은데 두 당의 공천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좀 기자들 몇 명 전화를 받았어요. 이 인천 연수울리그로 해서 4천. 일단 연수울부터 치고 넘어갑시다. 연수울. 아니, 규정부터 안 하고 총평 안 하고? 아니, 이거 총평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인데 이제 민경욱 의원이 한 선거에서 2번 컷오프가 됐다가 3번 살아난 이건 처음 아니에요? 난 헌정사 처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인데, 그러니까 황교안의 4천 뭐 이제 너무 이제
막 휘두르는 거 아니냐 그러길래 근데 냉정하게 한번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지금 통합당에서 막 저항력이 되게 높아가지고 네. 한마디만 탁 하면 착착착 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냐 옛날에 뭐 이해창 박근혜 이 급은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죠. 분명히. 그리고 예컨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요 최고위원회에서 공관위에다 하라 그러면은 공관위는 100%였어요 지금까지. 호흡이 잘 맞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계속 이제 이 충돌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카리스마 있는 정치는 그 대표는 아니에요 장악력이. 근데 그렇다고 막 사람들이 이 통합당은 정말 민주적인 정당이에요라고 칭찬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좀 리더십이 없어. 어수선하고 갈피를 못 잡는 듯한 느낌. 이건 황교안의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21세기 들어서 박근혜 없이 치른 첫 선거거든요. 이 그렇죠. 보수 정당이 전반적으로 좋게 표현하자면은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 안 좋게 표현하자면은 아직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있는 게 이 통합당의 공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봐요. 자, 총평. 민주당의 공천은요 평가 불가.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 왜? 예? 왜? 그냥 평가를 하긴 해야지 뭐 빵점이 됐든 10점이 아니 됐든 73% 현역을 살렸고 그다음에 또 뭐 27% 자른 곳에 청와대 인사들을 다 갖다 놓았어요.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친문 인사로 현역 의원과 청와대 인사로 꽉 채운 거예요. 이거는 별로 평가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시면 근데 되잖아요. 민주당 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거나 차기 대선 주자의 개파로서 있거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당은 그냥 뭐 이 사람을 해도 친문 이야기 듣고 저 사람을 해도 친문 이야기를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무난해요. 좋게 얘기하면 무난하고 원만했다. 그냥 잡음 없이 한 거는 또 잘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인물을 국민들 앞에 내보이지 못한 것은 뼈아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엉망진창, 갈팡질팡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째 사자성어로 다 귀결이 되네요. 엉망진창, 갈팡질팡. 참 이 민경욱 의원 저도 잘 아는 방송계 선배입니다만 정말 좀 이 멘탈이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루 만에 또 뒤집힌가요? 하루 만에. 이게요. 붙었다 떨어졌다. 그 민경욱과 민현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황교안과 유승민의 싸움이에요. 민현주의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의 가장 오른팔, 측근, 아끼는 사람 넘버원이 민현주예요. 그 비례대표 한번 지내지 되게 명민한 깔끔한 스타일이고 그러시죠. 좀 그런 비해 민경욱 의원은 막 파이터라기보다는 약간 막말? 막말로 유명하지 뭐. 제가 그거 이제 파이터 싸우는 파이터도 이게 규칙을 지켜가면서 정기적으로 싸우는 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민경욱을 공천함으로써 유승민 대표가 가장 불쾌하고 분노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내일 그러니까 27일 그 마지막 등록일을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도 끌어들이고 유승민도 끌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쭉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무조건 안 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아니 근데 뭐 제가 황교안 대표면은 뭐 민경욱 의원이 사실은 선관위에서 제재를 받은 거잖아요. 선관위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제재를 받은 거면 사실은 야 민경욱 의원 내가 주고 싶었는데 선관위에서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내릴 명분이 되잖아. 그러고서 민현주 전 의원을 시켜주면 유승민 대표도 끌어줄 수 있고 뭐 이래저래 좋은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뒤집을 이유가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민경욱 의원을 되게 아끼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민현주를 내보냈을 때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안 될 거다. 예를 들면 안 될 거다. 민경욱을 지지했던 그 지역에 있는 지지 그룹들이 민현주가 왔다고 그래서 다 넘어갈 것이냐?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현주 의원은 그 지역에서 저번에도 2016년에도 출마하고 싶어 했지만 못했어요. 못했고. 근데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도 않았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민경욱 의원이 지역적인 기반이 없어요. 지역구를 잘 갈아놨다 이렇게 통합당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은 하더라고요.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조차도 그 지역에서의 활동 폭과 이런 열심히 한다. 윤상현이랑 똑같은 거야. 막 잘려도 그냥 막 1등 나오잖아요.
윤상현 의원 지금 무소속 나온다는 거죠 지금? 네, 예, 나와요. 공천 탈락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유승민이 앞으로 향후 행보를 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유승민 대표도 유승민 대표가 만약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은 과연 민현주를 다시 잡을 수 있었을 것이냐. 그것도 있겠죠. 그러네. 네. 아 근데 유승민 어쨌든, 대표 요새 어디서 뭐 하는 거예요? 천안함 행사에 네? 참여했다라는 그 오늘?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오늘 왔어요? 국방위원이라서 그랬나? 네. 아, 근데 뭐 당의 선거에는 전혀 지금 모습을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황교안도 마음에 안 들고 네. 바른미래당에서 나를 따르던 그 의원들도 마음에 안 들고 네. 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이. 아니,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 가서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지원 요새. 마음에 드는 의원 후보들만. 네, 자기가 챙겨야 될 그럴 사람들만 챙길 것 같지 공식적인 직함은 안 맡을 것 같습니다. 자, 인천 말고도 또 이 황교안 대표가 또 새벽에 갑자기 최고위 6시 반에 최고위를 열어서 4곳을 뒤집었잖아요, 또 공천을. 이거 이건 원래 뭐예요, 밤에 또?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못 모여가지고 새벽에 했다면서요. 몰라 그런데 원래 밤에 하려고 밥하게 밤에 다 오라 그랬는데 그러려고 뭐 했는데 일하고 있어가지고 못 가고 그랬다고. 술 먹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 살다 이런 건데 처음 봤어. 새벽 6시 반에 최고위를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공천을 무효하다니. 새벽잠이 좀 없으신 분들인가 봐요. 황 대표 원래 새벽 4시에 일어난다. 새벽 3시 반. 3시 반. 아, 저희 같이 새벽 3시 반에 제가 주로 전 나이트라인 끝나고 들어가서 새벽 3시 반쯤 자는데 네. 그때 일어나시는 분이 있으시다니 참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요. 그러니까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요. 김세현 의원 원래 지역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이 여의도 공관위원으로 연구원장. 있으면서 네가 원하는 사람 이렇게 공천한 거 아니냐. 사천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건 있었죠. 경주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좀 신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하기로 했고 경기 화성을과 의왕가천은 순수하게 보니까 경쟁력이에요. 뭐 의왕가천 같은 경우에는 청년 벨트로 묶어놨었는데 그쵸. 거기 청년 여성 후보를 갖다 놨더니 예. 지역에 있는 그 부위원장부터 조직들이 다 들고 일어났대요. 아, 왜 이런 사람 갖다 놨냐? 탄원서 쓰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럼 선거 안 치르고 다 진다 이거. 탈당한다. 막 이 정도까지 협박을 해가지고 경쟁력 때문에 이 두 군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가 있네요. 합리적인 조치고 네. 당규상 어긋나지 않은 결정인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공관이랑 네. 민주당처럼 뭐 2개는 받았다면서요 공관위에서. 그렇죠. 2개는 받고 4개 중에 2개는 받고. 2개는 받았는데 받고. 어쨌든 공관이랑 사전에 이렇게 예, 험한 그렇죠. 꼴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미리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돼, 거예요. 나는 진짜. 왜 서로 기자들한테 다 발표를 해서 남북 대화도 아니고 이렇게 물밑 대접을 하면 대화를 해서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그냥 이쪽에서 발표하고 이쪽에서 발표하고 취재하기도 어렵게. 저 리도라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환상의 조합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힘내서 계속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칭찬글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래도 이 계좌번호 같은 게 딱. 계좌번호? 계좌번호 하면 안 돼요. 우리 안 돼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막판에 혼란스러운 모습이 네. 보이는 것은요. 예.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이 없어. 어쨌든 사심을 갖고 네. 이 공천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고 본인이 결심했을 수도 있고 예. 주위의 참모들이 예. 당신 공천 과정 중에 자기 사람 특보들 다 잘렸다. 의원들이라도 좀 챙겨라라고 해서 무리를 한 건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네.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네 군데는 지금 아직 공천이 안 나온 거잖아요. 두 군데는 두 군데 됐죠? 나왔고 두 군데가 안 나온 건가요? 화성, 을하고 의왕과천은 됐고 됐고. 금정하고 경주가 안 됐나? 금성 경부 내일이 후보 등록인데 어쨌든 내일까지는 되겠죠? 오늘 뭐 하겠죠. 오늘 하겠죠. 해서 이제 내일 등록. 왜냐면은 내일 되니까. 하면은요 이게 네. 뭐 뛰어다니는 거 되게 힘들어요. 서류가 없지. 엄청 참. 힘들어. 자, 어쨌든 내일 후보 등록이 끝나면 일단 대진표가 완성이 되면서 총선이 선거 운동이 4월 2일부터 시작이죠? 4월 2일부터 시작이면 자 본격 레이스에 들어가는 건데 자 관심 있는 후보들 어떤 후보들 보고 계십니까? 우리 윤 실장님. 저는 저기 단원 안산 단원 안산 단원 그 김남국 민주당의 변호사. 변호사하고 네. 박순자 의원. 이게 재밌어요. 조국의 백서에 참여했던 신조국 김남국 변호사. 근데 두 분 다 만만치 않아 성격이. 그 박순자 어마어마해. 김남국 변호사는 그 이번 뭐 강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명도 확 올라갔지만은 그렇죠. 박순자 의원도 왜 그거 있었잖아요. 네. 국토교통위 교통위원장. 위원장인데 내 그렇죠. 나가라 그러는데 못 나간다. 예. 병원에 입원하고. 그때 이 자신감이 막 불이익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예. 동네에서 나 아니면은 줄 사람 없다라는 그 강력한 자신감. 그렇죠, 그렇죠. 대단해. 이게 저
박순자 의원 사진은 엄청 카리스마 성격을 잘 진짜. 반영한 사진인 것 같아요. 저게. 저게요. 그죠? 제가 이게 저 뭐 폄하하는 게 아니고 잘 골랐어. 앙겔라 메르켈 닮았는데. 아수라 백작이에요. 그러니까 지킬과 하이드. 오른쪽은 남자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네. 저분 되게 애교 많아요. 그래요? 정말로 애교 많아가지고 도의원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렇죠, 차곡차곡 올라오신 차곡차곡. 분이죠. 완전히 그저 네. 친화력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분인데 네. 또 카리스마 짱입니다. 카리스마. 그래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되게 또 동네 아줌마처럼. 그러니까 김남국 상당히 저랑 비슷한 변호사는 성격인 이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즐겁고 그런데 엄청 카리스마. 넘어갈게요, 빨리. 김남국 변호사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어떤 뭐 조국 여기 상징성 제일 극명하고 또 저기가 이제 안산 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의 그 최대 피해 지역이죠. 예. 단원고가 있는 단원인데 근데 이제 박순자 의원은 뭔가 그 좀 세월호 여기를 좀 이미지를 잊고자 하는 그 안산에 또 어떤 흐름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신안산성 같은 그 개발 이런 부분을 제일 상징하는 사람이고 이 상징성과 상징성이 맞붙었는데 여론조사 같은 건 잘 안 하나 보더라고요. 왜 안 하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궁금한데. 궁금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언론들이 맞다 이런 데가 있지. SBS에서 한번 해주십시오. 앞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죠? 아니, 아직 우리?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나? 며칠 전인가? 7일. 7일인가요? 7일 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뭐 이걸 듣고 누군가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저예산 방송이기 때문에 저거 여론조사 돈 많이 들어요. 저거. 저희가 그냥 전화하죠. 그냥 2,000명한테? 휴대폰으로. 그래서 2,000명 통화료? 돈 주시면 제가 이제 한 10만 명한테 제가 이제 아 여론조사까지 해요? 그래서 돈 모아요? 돈 모아서 제가 여론조사도 해요? 수동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일일이? 그렇죠. 유선 전화도 있습니다. 지금. 안산이세요?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근데 저기 정말 저 지역도 되게. 근데 지역 기반으로 따지면 박순자 의원이 훨씬 유리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게 세월호 과정 중에서도 이겼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때 이겼다는 이제 건 또 국민의당 그 3자 효과가 안산 쪽은 있었어요. 안산이 원래 예. 국민의당 그 김영환 전 의원하고 이쪽이 센 데였었어요. 근데 이번엔 이제 1대1 대결이니까 모르죠. 어쨌든 굉장히 흥미진진해집니다. 자, 저번에 장성철 소장은 광진 네. 고민정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뽑았었잖아요. 네. 또 뭐 따로 저 이번에는 저희 옆 지역구인데요. 옆에 고양을입니다. 고양을? 예. 고양을 누구 나오나요? 심상정. 고양 갑 아니에요? 갑인가? 고양 갑이요, 고양 갑. 고양 갑. 고양 갑이에요? 갑인지 을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갑이에요. 갑이랍니다. 네. 예, 참. 고양 갑입니다. 갑이야. 그래서 저희 심상정 의원이 지금 나가 있고요. 예. 미래통합당에는 이경환 위원장. 민주당에는 저분 이름이 뭐더라? 문명순 의원님. 저렇게 이제 세 분이 나갔는데 지금 표가 갈라졌어요. 노동 운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근데 좀 성향이 저 민주당 후보하고 심상정 대표죠 지금 현재. 한번 대표하고는 약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한번. 그랬더니. 근데 이경환 위원장 1등이 나왔어요. 어머머. 대략 그래요? 한 6% 정도 차이로 2등이 저 민주당 후보예요. 그럼 신성정 대표가 지금 신성정 2, 3위는 거의 붙어 있었어요. 1% 정도 꼴찌? 차이였는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3등이 심상정. 이거 지금 여론조사 대표였어요. 뭐 저게 뭐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뭐 수치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수치는 얘기 안 하는데 수치만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1등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책임지세요. 전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 네, 나중에 얘기 자막으로 하나 달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이 3자 구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단일화할 것이냐,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에요.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이거 좀 쏠림 현상은 안 나타날 것 같아. 저 두 분이 되게 사이가 안 좋아. 아니 유권자들에 의한 첫 번째, 세 번째. 심상정 대표하고 네. 이 문명순 의원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요. 왜 서로 성향이 비슷한 양반들인데 왜 안 좋을까?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비슷하니까 다른 당으로 안 좋은가? 같은 지역에 있으면 사이가 안 좋죠. 형제끼리도 많이 싸우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기 심상정 대표는 그래도 정의당 대표인데 쪽에서 또 떨어지면 좀 이게 이른바 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런 게 체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네. 심상정 대표의 빚을 가려가지고 빚에 가려가지고 빛에 가려서 빛에 가려서 빛에 가려 뎁트 그러니까 빚의 대출금 이런 게 아니고 빛에 가려서 빛에 가려져가지고 빛에 가리면 이게 뭔가 좀 대출을 많이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 했는데 네. 상당히 정치적인 무게감이 좀 떨어져요. 문명순 의원이. 예. 그리고 이경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 당협위원장 된 지 한 1년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출신이고 근데 활동을 뭐 잘하고 또 사람이 또 되게
또 동네 아저씨처럼 그래서 순박하게 수도권 생겼어요. 하시겠네요. 예. 그 지역에서는 그래 너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인지도 싸움. 근데 왜 1등이 나와? 싸움. 당 지지도를 그냥 가져간 거죠. 아니 근데 저도 고향갑이 저 집이 뭐 집이니까 뭐 집들이 많잖아요. 이제 고향갑에 보면 심상정 대표를 그 얘기를 제가 지역 해드릴게요. 의원으로 뽑았다는 것은 이 진보세가 강하다는 곳인데. 고향 일사는요. 네. 완전히 그 친노 세력의 그러니까. 성지예요. 근데 시민단체도 제일 잘 되는 곳이고요. 네. 근데 왜 근데 심상정 보수 대표가 후보가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조국 사태 이후에 과연 정의당의 당 대표인 심상정이 정의롭냐, 공정하냐 그런 것에 대한 그 주민들의 실망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이제 저 지역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배지를 단 건 2번이지만 2번 떨어졌거든. 한 번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졌나? 예. 하여간 되게 15년 예. 정도 계속 저 지역에 정치를 하니까 심상정 피로감도 있다. 아. 근데 하지만 심상정 대표가 저 지역에서 차지하는 그 무게감과 네. 그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표가 갈리면 어부지리로 이경환 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네. 이거 저는 저기의 선거구는 앞으로 몇 년에 대한 좀 뭐 가늠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말하자면은 범민주 개혁 진영의 파트너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4+1 같은데 주축을 이뤄가지고 한국당 통합당이 협공하기도 하고 예.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여러 위성 정당 논란 등으로 해가지고 파트너 관계가 깨질 지경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심상정 대표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미 깨진 거죠, 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민주당으로서 앞으로 뭐 대선이라든지 이 미래를 봤을 때 그게 이제 딱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는 부분이. 근데 어차피 뭐 있어요. 심상정 대표 대선 나갈 거 아니에요. 맨날 나갔는데. 뭐 맨날 나가는데. 자, 근데 저 지역 있잖아요. 네. 고향이 이제 2016년도에는 그냥 심상정 대표 정의당하고 네. 세 분은 민주당에서 싹쓸이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김현미 유은혜,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불출마. 유은혜 그 교육부총리가 불출마. 그 지역의 민원을 잘 안 들어줘가지고 막 부글부글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가 잘못하면은 심상정 대표에게까지 휩싸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구도와 이 흐름상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상정 대표는 어떻게 민주당이랑 휩쓸려 가지고 손해만 보네요. 지금. 그러네요. 네, 어떻게 참 도움이 안 되는. 자, 다음 지역구는 뭐 준비된 거 없죠? 끝? 다 했죠 이제. 자 그러면 이 정말 처음 보는 선거 양상. 비례 전문 위성 정당. 이게 지금 이 헌정사상 이런 일이 처음이죠. 처음. 역대 총선 중에 이런 일 처음인 거죠 지금. 처음 봐요. 이 각자 막 이 위성 정당 만들어서 비례는 여기다 찍고 뭐 지역구는 우리 찍어주고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 국민 입장에서 정말 유튜브에서 뭐 이런 방송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뭐 내용에서 들어요.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개떡 같아요 진짜 정말. 개떡이 굉장히 맛있는 떡인데 그건 개떡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저 장모님이 개떡을 잘하시는데 이거는 쑥 넣고 뭐 맛있어요 개떡이. 이거는 국민을 우롱한 거고 국민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는 짓이야 이거는 이게. 정말 정치인들이 네. 크게 반성을 해야 되고 네. 이러한 선거법을 만든 사람 네. 또한 이러한 비례위성 정당을 만든 사람들이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해야 될 문제다. 그런 분들은 어쩌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석고 대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서로 네가 석고 대제해야 된다. 석고를 이렇게 붓는 건가요? 어떻게? 석고를 얼굴 마사지하는 건데 봤어도. 어쨌든 간에 이게 집단으로 벌어지니까 누가 한 사람이 해야 그 사람을 벌할 텐데 이거는 뭐 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의 저런 모습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미래통합당처럼 직접 창당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래통합당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궁색하죠. 아니, 오늘은 까놓고 만났던데 뭐 다. 이해찬 대표가 사돈 사돈 뭐 그러면서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만났는지. 더불어 시민당이지 뭐 불러서 다 만났던데. 급해서 그래 지금. 마음이 급한가요? 열린민주당 때문에 급해서 그래요. 이거 거기가 열린민주당 막 치고 올라오니까. 열린민주당이 저기 리얼미터 조사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숫자 얘기하면 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돼. 여러 군데서 엄청 나왔더라고 또 지지도가 또 지명도가 높아지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열린민주당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알려지잖아요. 그 뭐 김의겸 뭐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저는 어느 정도 최강욱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이 기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상징성이 있어요. 김의겸, 최강욱, 황희석, 조국을 수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수호할 우리들의 전사 민주당을 아주 정말 열렬하게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야 진짜 쟤네들이 우리 사람이다. 더불어시민당 후보들 보니까 이거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괴로운 게 여기 상당히가 어려운 게 큰 정당들은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좀 중도 내지는 중도 보수도 당연하게 신경 써야 되고 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저기 우리 안 찍어줄 사람이지만은 좀 신경 써야 되고 뭐 그렇지.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뭐 광주에 출마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두 신경 써야 하는데 이분들은 안 쓰거든요. 여기만 우리 거만 그치. 보고 하는 거죠. 예컨대 비판해도 뭐 소용없어. 음주운전 논란, 뭐 자녀 국적 나오면 다른 당 그러니까. 속으로는 무슨 생각할지언정 송구스럽습니다라고 해서 뭐 후보 교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 열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이 또 이렇게 거리두기에 나서니까 아직 이게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 민주당의 파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총량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갖고 제가 분석을 해서 그 더불어시민당이 가져갈 의석수, 열린민주당이 가져갈 의석수를 해보니까 이게 파이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시너지 있는데 정의당 거하고 이런 쪽에 정의당 갔을 게 가는 게 있고 줄었지.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은 이제 제로섬 내지는 약간 올라가는데 이 더불어 열린민주당이 조금 더 이 논의의 장이 커진다면 지금은 사실은 거의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중도 내 중도 시장이 전체로 노출이 된다면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근데 그 마이너스는 어떻게 봐요? 열린민주당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열린민주당은 이 파이 내에서 강성을 가지고 가는 건데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은 외곽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다면은 그 외곽을 담당하는 것은 그냥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구니까 그건. 그냥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잖아요. 더불어시민당도 떨어져 나가면은 밑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밑이 누굽니까? 민주당에서 파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안 좋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격전지. 뭐 중도층이 있는 곳들, 스윙보터가 있는 곳들, 중도층 없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좀 강한 피카피카한데 호남이란 이런 데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격전지부터 안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지역구 의석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 좋아지더라도 근데 무슨 당이냐? 열린민주당은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파이로 치면 겉껍질부터 우리 아마 그냥 까져 나가고 속살은 자기들 딱 이 속살에 있는 거니까. 어차피 뭐 그래봐야 한두 석 차이에요. 이게 잘못하면은 2016년에 국민의당으로 민주당이 정당 지지를 좀 뺏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그때 한 25%인가? 호남에서 26%가 나왔어요. 호남에서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한 26% 나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때 일이 재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긍정적일 때하고 부정적일 때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개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열린민주당은 내 새끼 아니다 이렇게 자꾸 거리를 두는 거다. 그렇죠. 서자 서자 3층 뭐 이런 서자도 아니다. 그리고 막 큰일 났잖아요. 자기네들은 이제 11번부터 20번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 후보가 당선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의 정당 지지율을 받으면은요. 대략 한 12석 정도 나오죠. 뭐 대충 한 그럼 여론조사 보면은 16석 정도 가져가는 걸로 나오고 열린민주당이 7석? 뭐 10%가 나오면은 한 5석 정도 할 수 있어요. 5석.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비례 뽑는 근데
우리 황당하게 이제 우리 선거 방송 하잖아요. 네. 자칫 잘못하면 네. 비례 의석은 한 이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수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네. 지금 등록된 정당이 50개인데 네. 24개 정당이 비례 후보를 내면은요 네. 수개표해야 돼요. 그럼 뭐 이틀 뒤에 나와서 또 하시죠. 또요? 뭐 이틀 동안 하고 좀 자고. 저는 뭐 출연료만 감점도 주시면 먹고 뭐. 출연료를 그 2박 3일 거로 주나? 2박 3일 거로 신청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뭐 저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비례 대표 뽑는 것은 예. 정당을 만들고 후보를 내고 개표 때까지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을 계속 그래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복잡해, 지금 그리고. 이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네. 입장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그리고 막 이거 뭐 아니다라고 해봤자 별로 뭐 먹힐 사람들도 아니고 네. 뭐 이해찬 대표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안 듣지. 이호중 안 듣지. 사무총장이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메신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오. 고민정, 아. 이 사람들 상징성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선배들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니들 나와서 좀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뜸뜨밀었구만. 아, 뭐 그건 제가 알 그렇구만. 수가 없는데 효과적인 메신저들이 이제 나타난 효과가 거죠. 있을까? 고민정 전 대변인이 뭐 김의겸 그 자기 상사잖아요. 청와대 있을 때 전임자였고 상사였죠. 전임자하고 부대변인 때 상사였는데 대변인이었으니까. 김의겸 후보한테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달라. 김우겸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뒤에 건 얘기는 안 모르겠어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우겸 대변인 같은 사람은 뭐라 말하기 어렵죠. 이렇게 되면은. 최강욱 전 근데 이제 아마 공직기강 제가 비서관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네. 생각이 납니다. 음.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겠죠. 음.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안 않고. 하고 그냥 많고 언론 개혁이 이슈를 중요합니다. 돌려버리네. 그냥. 뭐 이제 검찰 개혁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의 언론 이야기. 개혁하겠습니다. 이런 거군요. 그 우리가 이거는 다 얘기 나눴나요? 우리 저기 무슨 얘기? 아니구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달라. 뭐 딴 얘기 생각나신 거 있어요? 아니 저기 아까 우리가 김남국 그 김남국? 박순자 예. 그 여론조사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저기 하늘 미표 나무님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예. 매경에서 네. 오늘 이거 발표했다. 그러니까 저희 신 작가님 그거 한번 좀 띄워놔줘 보세요. 우리 그거 좀 보시죠. 뭐. 매경에서 그 저 안산 단원을 발표했다고? 네. 그거 뭐 매경 아니 보면 그러면은 내 궁금한 게 있는데 윤건영하고 고민정 음. 요 사람들 말고 더 나와서 좀 한마디 할 선수가 2타자 3타자 뭐 있어요? 그건 모르죠 제가. 몰라요? 네. 누구 적당한 사람이 있나? 나온 게 있는데 네. MBN 매일경제신문사에서 한 거고 RS서치에서 3월 26일 음. 그래서 경기 안산 단원을 해갖고 오, 그거 한번 화면에 띄워보세요. 뭐. 이거를 띄울 수 있나요? 이거 그냥 그대로 넣으면 안 돼. 저거 네이버 저거. 이거 띄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저걸 또 같이 띄워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뭐 이렇게. 네네. 예. 여기 이렇게 근데 네. 많이 차이 안 나네. 많이 차이 안 나네. 그럼 뭐 그래도 김남국 변호사가 좀 유리한 거로 나오네. 오차 범위 내에서. 예. 네. 자, 띄울 수 있죠? 그래도 야 저기 오, 처음 큰 차이 안 정치하는 분이 저기 가서 저렇게 지지율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 밭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저건 이제 당 지지율을 그대로 정당 흡수하고 지지도가 있다는 뜻이죠. 좋다는 거로 그리고 봐야겠죠. 그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니까. 지역 조직이 반발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지역 조직들이 전부 이제 김남국 변호사 쪽으로 맞다. 이게 저희는 그럼 원래 아니야. 누구 지역이었어요? 환영했다. 장항식은? 저게 부자연 이종걸? 전 의원이 아니에요. 이종걸 안양이고. 아니야? 지금 우리만 보고서 지금 잘 띄워지질 않네요. 딴 얘기 합시다. 그럼. 네. 들어갑니다. 들어간대요. 아, 자, 경기 안산 단원을 지역구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거기다 화면에 아주 안 보여지만 어쨌든 자 저희 하면서 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방송 같으면 진짜 이거 거의 계속 심할서 경위석감인데 우린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자, 손학규. 네. 아니 이게 손 대표뿐만 아니라 오늘 어디서 정리 잘해놨던데 비대 2번에 나와 있는 딴 사람이 손학규, 서청원, 홍문종. 그러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손학규 대표는 왜 자기 말을 이게 약간 자꾸 해놓고 비례구 지역구 신청한 적 없다 이렇게 사흘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까지 안 했던 거죠. 아 그럼 그 뒤에 한적 한 거죠.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날 가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가 그런 봐요. 거예요? 예. 그럼 거짓말은 아닌 거네? 그러니까 하루에도 생각이 12번씩 바뀌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하다가 그래도 내가 경로 한번 출마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뭐 그 얘기는 아니 뭐 진짜로 있었어요. 그 이제 상이한 게 뭔데 강력한 민생당 내에서 진짜 안 된다는 강력한 반대. 왜냐하면 왜? 지금 민생당의 상당수 의원하고 출마자들이
이것 때문에 또 민주당이 또 이제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네. 호남에서는 이낙연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친하다 원래. 아 이낙연 후보가 40년 된 거. 아. 아니 그렇죠. 그치, 이낙연 그거야. 광주일고에 이제 서울대니까 뭐 전남지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30년 40년 된 관계에 있는 봤어. 분들이 맞죠. 이낙연 후보 지지도가 호남에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대선 손 유지하고 대표가 그런데. 거기 종로에 가면은 또 이낙연 그 후보가 과거에 손 대표가 당 대표 때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어요. 손학규계였어요. 과거에는. 아 이낙연 후보예요? 그렇죠. 아 그랬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낙연 후보의 입장이 되게 난처해지고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동료에서 강력한 싸워야 되니까. 강력한 만류. 그래서 이제 종로는 안 나가기로 했다라는 것까지 제가 들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비례로 비례 하셨네요. 근데 너무 노추 같아요. 그러니까 노추. 어른들이 좀 정치 원로들이 자 20대 국회를 좀 규정하시면서 우리 정치 이러면 안 된다라고 좀 엄중하게 후배들 꾸짖고 자기네들 반성하고 석양에 지는 그 태양처럼 멋있게 이렇게 정계은퇴를 했으면 우리 또 국민들의 후배들의 박수를 받았을 텐데 끝까지 이제 욕심을 부리시는 거 보니까 권력은 한번 맛보면 죽을 때까지 놓지를 못하는 모양이네요. 17대 국회예요. 김종필 당시 JP. 자민련 총재가 탄핵 국면인데도 비례 1번으로 나왔어요. 그때 첫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거든요. 그때는 뭐 원래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되겠지 10선 채우겠지 했는데 2.93%인가 나아가 3%면 투석인데 떨어지고 마지막 개표 때 민주노동당이 그 퍼센트가 탁 올라가가지고 민주당 노동당에서 마지막 번호로 턱걸이에서 들어간 사람이 노회찬 의원이었어요. 아, 그렇죠. 한국 정치의 상징적인 교체의 예. 장면이었거든요. 아. 저는 이번에 2번으로 나오신 세 분들도 뭐 이렇게 조금 JP처럼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지 않겠나?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기도 어려워. 아슬아슬하게 떨어진다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결과인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넉넉하게 떨어지는 넉넉하게 가능성이 떨어지면 좀 창피한 결과가 되겠죠. 민생당이 과연 몇 퍼센트나 얻을까? 그리고 내 웃긴 게 서청원 의원은 또 뭐야? 서청원 의원이요? 네. 60이죠, 60. 그 무슨 당이죠? 친박신당인가? 아니야, 공화당,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아니야? 홍문종이 친박신당인가? 아, 우리 헷갈려. 공화당.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에서도 되게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독자유통일당은 또 뭐야? 예? 당연히 이게 모르는 저기 누구야? 김문수 김문수 지사. 지사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당 네, 정광훈 목사 네. 그당. 정광훈 목사인데 네. 이은재 의원이 이은재 의원 자유한국당. 1번으로 비례 공천을 받았다가 아 그래요? 취소됐어요. 왜? 취소됐냐면 불자라서. 당신은 과거에 불자를 자처했다. 누가? 이은재 의원이 네. 당신 저는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이 부처님께 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기도 뭐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뭐 자기- 이런 인터뷰도 있어요. 절에 나간다. 그러니까 그게 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름이 기독자유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인데 네. 너는 교회 집사라고 해놓고 왜 절에 가서 그러냐? 네. 또 정곽회라고 있어요. 네. 국회. 그게 컸어요 사실. 정각해? 정각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다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성당도 가고 다 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정치인은 대부분 복합 신자라고 봐야죠. 바로. 네, 근데- 불교, 기독교, 전주교 다 가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정각회라든지 또 예. 이제 조창 기독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김진표 의원이 예. 되게 유명한데 예. 그쪽은 진짜 신도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아니, 그 활동을 하는 분들은 근데 이은재 의원은 정각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인재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에서 예. 불교는 나를 찾게 하는 등불이다. 음. 강남 주민을 위해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있다. 예.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종교도 뭐 사실은 여러 군데 가면 안 되나? 저는 군대 있을 때 괜찮은데 여기가 군대 있을 때 여러 종교를 다신교를 믿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 그거는 뭐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가고, 초코파이 그렇지. 받으려고 그랬던 거지. 초파일 날은 절에 가고 이렇게 다신교. 근데 여기는 믿으면 기독자유 통일당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불교 뭐- 신자가 왜 와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비례 1번을 달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공천을 취소해버렸다니까. 그 그냥 옥중에 계신 웃긴다, 정광훈 정말. 목사님의 그 뭔가 계시? 전달이 온 겁니까? 아니 지신가? 뭐 계시는 아니고. 전달. 근데 하여튼 이게 정치인은요 이단이 아니면 그러니까 믿음 그냥, 여부를 떠나서 네. 석가탄신일에는 부처님께 가서 공양하고 황교안 대표 황교안 그거 안 대표가 했다가 그때 엄연히 욕 먹고 이제 이거 했다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네. 크리스마스 때는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다 이게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미국처럼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일단 다신교를 좀 우리나라- 용인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되게 재밌는 나라인 게 네. 관행적으로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하고 만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아 그런가요?
저희는 맨날 만나니까. 근데 그게 일단 원래 커트라인이 저렇게- 있잖아요. 7대 종단까지 해가지고 이까지 딱 그렇죠. 커트라인이잖아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그런가? 아, 그 미국에서 뭐 누구 다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 빼고는 뭐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 못 들은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정치지, 의미로서 정치죠. 만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사회 중국 통합의 골질르려고. 우리는 네. 사회 통합의 의미로서 7대 종단까지 이제 그러네요. 커트라인이지 않습니까? 아우 근데 이게 종교 지도자분들이 음. 정말 본인 스스로가 워낙 본인들을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아, 원래 좀 큰 분들이죠. 그럼 뭐, 만나면은 지도자들이니까.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셔가지고 예. 정치인들이 만나는 거를 아, 꺼려하는구나. 되게 좀 힘들어해요. 그렇지. 자기한테 그렇게 네. 맘 놓고 이렇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럼요. 예, 많지 않죠. 그 되게 힘든 분들이에요. 자, 얘를 차려야 되긴 이 선거판 돌아가는 소식을 보니까 이게 정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올려가지고 막 동물국회 되고 막 이 빠로 등장하고 그날리쳐가면서 왜 바꿨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무런 이번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냥 예. 옛날처럼 지역구에다가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시고요. 예. 정당 대표 하시면은요. 2016년도에 우리가 나눴던 그런 의석대로 그대로 나눌 거예요. 뭐해라 이렇게 제도만 복잡하게 바꿔놨냐 준연동형 이거야.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가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당 이름을 2개 이상 새로 외워야 되는 그런 아주 머리 아픈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더불어시민당을 찍어야 되냐 아니면은 열린민주당 찍어야 되냐 그런 거 좀 헷갈리실 거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미래한국당을 찍으면 된다라고 와, 이 작전. 아니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자유공화당을 찍나? 그렇게 막 갈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아 왜 고개 돌리고 아니, 그래 왜? 아니 저기 뭐가 불법이라고요? 아니 이해찬 대표가 오늘 뭐 슬로건 제시를 했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더 시민, 지역구는 더 민주, 비례는 더 시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건 2016년도에 네. 그 심상정 대표가 선거 유튜브를 찍었어요. 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저 비례는 정의당을 찍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지역에서는 민주당 찍으시고요. 비례는 저희 정의당 찍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춤추는 것도 찍었어요. 그게 이제 안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그때 선거법 바뀌었나 보지 그 뒤로. 네. 징계 조항이 없나 봐. 이해찬 대표는 할 수는 있다 뭐 그럼. 출마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리고 이게 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 가지고 뭐 시정 살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경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이게 자기가 뭐, 출마한 사람이면은 이게 그렇지, 100만 원 그렇지. 이상 걸리면은 그렇지. 되게 위험해지는데 네. 마음껏 얘기해도 된다 그냥. 마음껏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차피 약간 뭐- 남들보다는 세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어차피 높다. 징역은 안 간다. 아유 47분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갔네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편상욱, 장성철입니다. 윤태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투표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